안녕하십니까, 맛비디입니다. 테슬라부터 보실게요. 테슬라 좀 215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0달러 부근은 강력한 지지 저항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선 지지받을 확률이 좀 많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 202달러까지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201선이 보이죠. 그래서 201선에 지금 시간외상으로도 약간 오르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선의 지지와 저항 받는 특징은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202달러에서 반등을 해줬고요. 그러면 201선을 지지를 받아서 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고 공포스러웠죠. 어제 장 초반에 급격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반등한 이유는 갑자기 숏 물량을 청산했다 해서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되면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방아쇠 당긴 느낌이 있고 적절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 다 믿을 건 아닌데 그래도 감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현재 상황 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는 급하강을 했기 때문에 구름대를 완전히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왔고요. 상당히 좋지 않고요. 자,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이탈을 3일째 정도의 반등을 해줬습니다. 원래 이틀 정도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3일 정도의 반등을 했습니다. 좀 무섭게 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는 201선도 있고 200달러도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 상황은 맞았습니다. MACD 상으로는 아직 하락에 진행 중인 느낌은 있고요. RS 상으로는 과매도 부근에 있습니다. 살짝 그래도 위로 올렸네요. 그나마 이때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조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CCR 상으로는 좀 과매도 부근 맞고요. 자, 어저께 200달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달러는 지지 저항을 받을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달러까지 해서 반등을 해줬고요. 저는 그래도 210달러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더 무너지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202달러, 203달러 정도 했을 때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물타기를 좀 들어갔고요. 자, 일요일날 제가 조금 210달러 부근에서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물타고 또 기술적 반등 있을 때 비중을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를 비중을 좀 탔습니다. 게시글 올리지 않은 이유는 조금 어려운 매매이기 때문에 같이 매매하기 좀 어려워서 그 정도 했고요. 이 반등이 찐 반등으로 쭉 올라간다 그런 느낌은 아직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살짝 오른 거기 때문에 아직 긍정적으로 보기는 이르고요. 한숨 좀 돌렸다 느낌이 있습니다. 자, 230달러 부분까지 올렸는데 다시 밑으로 내렸죠. 그 정도가 그래도 강력한 매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버틴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정도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자, 이 201선은 중장기적으로 201선 위는 상승, 201선 아래는 하락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201선을 뚫고 테슬라가 5월 달에 쭉 올라가서 상승장이 펼쳐졌는데 그 이후로 200일선을 내려왔죠. 자, 그래서 200일선을 터치했는데 바로 쭉 내리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례로 봐서 상승장으로 쭉 있다가 200일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일선을 밑에 있을 때는 맞고 떨어지고요. 저항으로 작용하고 200일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다면 이거를 지지 몇 번 받고 상승, 대세 상승으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계속된 상승장 후에 쭉 내려와서 200일선에 다다르면은 200일선을 한두 번 터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자, QQQ 보시면 200일선 밑에 있다가 200일선을 뚫고 지지를 몇 번 받고 상승장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이도 200일선을 뚫고 그 다음에 지지를 몇 번 받고 상승자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된 상승 후에 좀 내려오는 상황을 볼게요. 200일선을 뚫고 지지받고 위로 쭉 갔는데 다시 200일선을 내려왔을 때는요. 200일선을 깨지더라도 약간의 다시 지지받고 살짝 반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냥 맥없이는 쭉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애플에 쭉 상승하다가 22년에 200일선까지 와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200일선을 살짝은 깼지만 그래도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지지분하다가 그때 깨지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살짝 깨졌다고 바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스파이 2022년 초죠. 계속된 상승이 있었다가 20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살짝 깨졌죠. 자, 그리고 좀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래도 좀 다시 버텼네요. 그죠? 뭐 이럴 때는 매도를 해야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두들기면 나무가 한 대여섯 7번 정도 두들기면은 나무가 쓰러지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때부터는 하락을 합니다. 따라서 200일선을 내려온다면 뭐 바로 쭉 내려가면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하락한 후에 200일선을 다시 회복하고 뒤집은신 하다가 좀 강하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좀 하락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2022년 1월 쭉 상승을 했다가 자 200일선을 터치 한번 하고 그래도 반등을 해줬고 살짝 깨졌는데 다시 반등해줬고 다시 한번 반등 또 해줬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200일선이 그만큼 깨기도 힘들고 뚫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습에서의 테슬라도 200일선 위를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200일선까지 내려왔잖아요. 따라서 이걸 뭐 바로 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200일선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깨지더라도 $200 부근에서는 뭐 좀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쭉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좀 반등은 있다가 약간 중간선 정도 230 정도에 맞고 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200까지라도.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하지는 않고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좀 비중을 줄이고 그 후에 좀 상황을 볼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플도 200일선을 뚫고 지지받고 올라갔죠 쭉. 자, 그리고 200일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애플이 200일선을 터치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거고요. 그렇다고 애플이 이걸 무너져서 쭉 내려가느냐 그러면 장세가 완전 망가진다는 얘기고요. 20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상황은 맞습니다. 천하의 애플이 200일선을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내려갈 확률은 거의 희박할 겁니다. 따라서 그 애플 요 자리만 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는 좀 맞게 보입니다. 따라서 200일선 스타일에 맞게 좀 대응할 예정이고요, 저는. 자, 차트 전체적으로 잠깐만 볼게요. 자, 스파이도 200일선을 지지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좋은 소식에 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엔비디아가 $405를 무너지면 위험한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니까 좀 다행입니다. 이건 진짜 희망적인 신호고요. QQQ도 좀 반등을 해줬고요. 추세는 하단까지는 오지 않았네요. XOXX도 뭐 역시 200일선 스타일로 지금 딱 지지를 받았죠. 200일선은 그만큼 강력한 지지와 저항 자리 맞습니다. 자, 구글은 장대 양봉 나왔네요. 1.47.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마소도 좀 장대 양봉 스타일로 나와서 좋은 모습이죠. 자, 메타도 많이 상승했네요. 아마존도 뭐 아슬아슬하게 지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이온큐가 악재가 터졌죠. 개별주는 따라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돌발 악재 때문에 자, 요 자리에서 지지를 잘 받았는데 시간외로 악재가 떠서 지금 확실히 밀린 모습이고요. 현재 모습 기준선의 맨 밑에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개별주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현재 좀 200일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지는 받을 것 같고요. 공동 창업자가 퇴사한다는 거를 아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러셀 2000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 빌 에그먼 때문에 그래도 TLT가 좀 상승을 해줬죠. 자, 20년 전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자, 이걸 무너뜨리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한 230 부근 정도부터 딱 230에 매도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 정도 가까이 부근부터 분할로 좀 매도 예정입니다. 장기 중기는 매도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근래에 이때 매수한 분량만 좀 비중을 줄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자리 잡는 느낌 보고서 분할 매수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했다고 따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이미 올랐습니다. 자, 오늘 200일선 매매 기법 중에서 계속된 상승 후에 그 200일선을 터치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두 번 보시면 좀 대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 3월 달에 200일선을 뚫었다, 지지를 계속 받는다, 지지받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그때 계속 200일선 매매 기법으로 요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요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OXX 분할 매수도 반등하는 거 진행 상태를 좀 보고 너무 섣부르게 매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좀 하락하는 거에 살짝만
지금 지지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큰 비중으로 매수하거나 그다음에 덥석도 매수하는 건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약간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구간이고요. 서학개미 순매수도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내일은 영상 올리지 않는데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영상 뭐 매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